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 의회는 물론 25개 자치구 기초의회 의원들은 반드시 겸직에 대한 부분을 신고해야 합니다. 의원이 가진 또 다른 직업과 의회 활동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350여 명의 의원 중에 3분의 1이 임대사업을 겸하고 있었는데 이 중 임대업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28명에 불과했습니다. 양진호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서울시의회와 25개 자치구 기초의회 의원 수는 모두 539명입니다. 이 중 겸직을 하고 있는 의원은 346명, 60%가 넘습니다.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정원 112명 중 무려 110명이 겸직 대상입니다. 350여 명의 겸직 의원 중 임대사업을 신고한 인원은 모두 28명입니다. 신고대로라면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는 의원이 많지 않다는 건데 실제 상황은 달랐습니다. 임대물 재산 신고 내역을 살펴본 결과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의원은 모두 181명. 이 중 85%, 150명이 넘는 의원이 임대업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겁니다. 전국을 한번 저희가 쭉 그 실태를 확인해 보니 서울시가 제일 불성실하고 부실하게 공개하고 있었다. 신고 그리고 공개 또 관련 제도까지 가장 부실해서 임대업 미신고 의원들의 부동산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파트와 상가, 주택 등 소유 부동산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가장 규모가 큰 임대차 채무 액수는 다세대 주택 15가구가 포함돼 28억 원이 넘습니다. 임대 채무가 있다는 것은 임대업을 통해서 불로소득이라는 임대소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 스스로 공개한 내용 사실입니다. 근데 정작 겸직 신고 대상에 이게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법에 어떤 맹점이 있어서 의원들이 제각각 해석할 수 있도록 여지가 있는 것인지. 문제는 이들 의원들이 활동하는 의회 상임위원회입니다. 다수의 의원들이 도시안전건설, 도시계획균형, 주택공간, 교통 등 지역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 중입니다. 임대 사업자와 지방의원이라는 두 직업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작은 지방 도로 또는 개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그 의회 의원들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든 지방의 의원들의 권한도 좀 통제되거나 또는 명확히 좀 그 재산과 관련된 부분에 이해 충돌이 없는지. 더욱이 서울시의회는 광역자치단체 의회 중 유일하게 겸업에 따른 수익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겸직 여부와 이에 따른 수익 규모를 모두 공개한 자치구는 금천구와 성북구 단 2곳뿐입니다. 법에서는 의회 겸직 내역을 공개하는 방법만 위임하고 있었는데 그 위임한 그 범위를 초과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임의로 신고된 보수액을 제외할 수 있도록 공개 서식을 조례로 정해서 공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문제를 제기한 경실련은 겸직 업종과 업무는 물론 수익 규모가 모두 공개돼야 의원직 수행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150여 명의 임대업 미신고 의원들의 윤리위 심사 촉구와 함께 관련 정보 공개 청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의 침수를 막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역류 방지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류 방지기 설치가 자칫 인근 저지대 주택의 침수를 더 빠르게 진행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김용천 씨.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배수구로 하수가 역류해 집안이 옷으로 가득 찼고 가재 도구들은 물 위에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청 지원으로 역류 방지기를 설치해 침수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덜게 됐습니다. 지난해는 올라와서 형편없었어요. 올해 이거 설치하니까 좀 마음은 놓이세요? 그 마음이 놓이죠.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반지하 주택 침수를 막기 위해 역류 방지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된 역류 방지기는 중증 장애인과 침수 이력이 있는 주택 등 우선 설치 대상자 252건을 포함해 3,248건입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하수 역류를 막기 위해 설치된 역류 방지기가 자칫 인근 저지대 주택의 침수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집안으로 역류될 빗물이 역류 방지기 설치로 관로가 차단되면서 배수 관로를 타고 다른 탈출구를 찾는다는 겁니다. 결국 낮은 지대에 있는 이웃 주택의 화장실이나 싱크대 등을 통해 역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류 방지 장치도 내 집에 물이 들어오는 것들은 관로를 차단하면서 막아줄 수 있지만 그 물은 또 다른 어딘가로는 또 흘러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흘러가서 또 다른 쪽으로 관으로 흘러가서 다른 집의 이전 침수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역류 방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내가 받을 피해를 이웃집으로 전가하는 개념은 아니라며 침수 우려가 있는 주변 세대가 다 같이 역류 방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세대 한 군데만 역류 방지기를 설치를 하면 이 나머지 이제 역류되어야 하는 압력들이 이제 살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세대로 그 압력이 부과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역류 방지기를 어떤 그 전체 세대에 골고루 시공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고요. 더불어 역류 방지기 설치로 침수 피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려 침수가 예상되면 역류 현상이 없더라도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서울시가 폭우 피해 예방을 위해 각 자치구에 25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된 예산은 자치구별 자체 계획에 따라 하천 시설물 정비, 도로 점검 등 집중호우 피해 예방에 쓰이게 됩니다. 또 국지성 집중호우가 지속돼 수해가 발생할 경우 이재민 지원과 시설물 복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하수관로 준설 등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를 위해 300여 원의 예산을 자치구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최근 출생아 미신고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통합 지원에 나섭니다. 먼저 위기 임산부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익명성이 보장된 24시간 전용 상담 창구를 만들어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또 익명으로 출산을 원하거나 출산 후 양육을 희망하는 경우 또는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관련 복지시설 입소를 도울 계획입니다. 기관 연계 후에는 1:1 모니터링이나 방문 상담을 통해 산모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한 뒤 지원 서비스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건데요.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그 보완책으로 보호 출산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홍하영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출생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출생신고서와 증명서, 그리고 출생자 부모의 혼인관계 증명서 등입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기는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받아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내년 7월 출산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아기의 출생 사실을 통보하기 때문에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산모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병원 밖에서 출산할 경우 가정법원에서 출생 확인을 받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에서는 아이의 존재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1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동은 26만 562명, 그중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이가 462명인데 현행 법률로는 이 같은 병원 밖 출생 아동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등록 외국인 부부가 출산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에 기반 가족이라든가 주변의 사람들로께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사람들이 대체로 병원 밖 출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미등록 외국인은요. 출산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거기 가면 미등록 외국인이 여기 와 있다는 자체를 증명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임신부가 개인적 또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병원에서의 출산과 출생 신고를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병원에서 출산해도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모가 익명으로 낳은 아이를 국가가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호출산제도, 2010년 12월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계류돼 있다가 최근 들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호출산법을 도입하면은 영아유기를 최대한 막아주는 겁니다. 미기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 합법적인 입양을 돕습니다. 도저히 안 될 때 익명 출산을 하게 하고 아기의 생명은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어른들의 사정으로 실제하지만 실제하지 않은 것처럼 지내온 아이들. 이들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서울시 중구는 인쇄 1번지라는 명성과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역 재개발이라는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구 인쇄 골목의 현 주소를 짚어봤습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바쁜 걸음을 옮기는 서울의 중심 중구. 을지로와 인현동, 충무로와 필동 일대에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인쇄 골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활자 인쇄 업무를 다룬 관청인 주자소. 퇴계로 극동 빌딩에 세워진 표석이 600년 중구 인쇄문화 역사의 시작을 말해줍니다. 1983년 장교동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면서 500여 개의 인쇄 공장은 인현동으로 모여들고 인현동 인쇄 골목이 형성됩니다. 그렇게 여기가 되게 유명한 자리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굉장히 자부심이 굉장히 제가 강했죠. 그냥 그래도 뭐 없는 돈 막 해가 마련해가지고 뭐 그때 들어왔지만은 그래서 80년대 후반 올림픽 그 당시가 제일 호황이었었어요. 88 올림픽. 호황기를 누리던 90년대와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등 온라인 매체가 등장하고 인쇄 산업 환경이 변하면서 업계에선 신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인쇄로 자구책을 찾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현동 인쇄골목에 자리한 인쇄 업체는 대략 5,500곳. 대부분이 인쇄 공정을 나눠 협업하는 형태의 영세 업체들입니다. 여러 업체가 함께하면서 발전하는 형태를 띤 인쇄골목. 하지만 세운상가와 주변을 포함한 일대를 재개발한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인쇄업 종사자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 인쇄업체가 많잖아요. 근데 이 업체들을 어떻게 좀 정부에서 좀 관리를 하고 어떻게 좀 한 군데에 몰려서라든가 아니면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면서 이렇게 개발을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개발 쪽으로만 하고 인쇄소들은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안 세워주고 이렇게 그냥 개발만 하려고 하니까 그게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제가 바라는 거는 인쇄센터라는 그런 건물을 하나 크게 해서 거기에 뭐 입주를 하게끔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600년 명맥을 이어온 중구 인쇄골목. 활자 인쇄 문화의 역사와 뿌리 산업 보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요즘 더위를 피해 한강 수영장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수영장별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나에게 맞는 수영장은 어딜까요? 이상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한강 야외 수영장은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푹푹 찌는 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어른 나이 할 것 없이 물놀이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올해 개장한 한강 수영장은 4곳. 수영장은 비슷비슷하지만 특징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린 자녀를 동반한다면 광나루 수영장을 추천합니다. 물놀이 놀이터가 설치돼 있어 아이와 함께 더위를 피하기에 제격입니다. 뚝섬 수영장은 대형 워터파크에서나 있을 법한 유스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심은 1m,
길이는 220m에 달합니다. 구명조끼나 튜브를 착용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완전 최고였어요. 수영장 넓어갖고 재밌었어요. 또 뚝섬 수영장은 태양욕을 즐기는 선텐 공간도 별도로 갖추고 있습니다. 여의도와 잠원 수영장은 넓은 부지 면적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한강 수영장의 이용 요금은 성인 기준 5,000원, 만 5세까지는 무료로 비교적 저렴한 수준입니다. 물이 깨끗하다. 사람이 많다. 매력이요? 가깝다. 비용도 많이 크게 안 들고 애들 놀기도 잘 돼 있어가지고. 물놀이가 다소 밋밋하다면 수영장마다 놀이기구가 비치되어 있지만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 매점,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은 대동소이합니다. 한강 수영장의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보입니다. 은평구가 폭염 속 취약계층을 위해 가구당 냉방비 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은평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만여 가구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계좌에 냉방비가 지급됩니다. 은평구는 저소득층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 서울시 냉방비 지급일보다 일주일 앞당겨서 냉방비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구가 모든 공원에 반려견 대기소를 설치했습니다. 반려견 대기소란 견주가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때 반려견의 목줄을 거치할 수 있는 대기 공간인데요. 양천구는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주민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으면서 화장실과 멀지 않은 곳을 선정해 반려견 대기소를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양천구에 있는 반려견 대기소는 총 40곳으로 공원 31곳과 안양천 9곳입니다. 은평구가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립 지원에 나섭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나 라이브 커머스 등 온라인 플랫폼 진출을 통해 기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모집 대상은 은평구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 5곳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